그날 지은은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갔다. 여름의 끝자락, 학교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휴가였다. 차 안은 더웠고 모기 소리가 귀를 울렸다. 삼촌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불쏘시개 좀 주워와. 내가 해볼 수 있겠니? 엄마 혜진이 눈을 흘겼지만 함께 웃었다. 지은은 긴장된 웃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돌아왔을 때 배는 사라져 있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들이 숨어서 웃으며 나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고요뿐이었다. 지은은 통나무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밤이 깊어졌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지은의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했다. 옷은 이슬에 젖었고 팔은 목이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배는 여전히 없었다. 타이어 자국도 목소리도 없었다. 나무와 먼지만 있을 뿐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를 냈고 목은 모래를 삼킨 듯 건조했다. 지은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숲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이 아팠다. 샌들이 몇 걸음 만에 부서져 맨발로 걸었다. 몇 시간 동안 타는 듯한 태양 아래를 걸은 끝에 먼지 쌓인 도로를 발견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다. 나무와 그림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입술이 갈라지고 어지러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이 너무 건조해 느껴지지 않았다. 멀리서 작은 주유소가 보일 때 환상인 줄 알았다. 낡고 비뚤어진 건물, 약하게 깜빡이는 네온 사인. 문을 밀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카운터 뒤에 남자가 잡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이름표에 철수라고 적힌 남자였다. 괜찮아, 꼬마,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화 좀 쓸 수 있어요. 그는 유선 전화를 건넸다. 엄마 번호를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삼촌 민준을 눌렀다. 여전히 아무것도. 메시지를 남겼다. 저 괜찮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리러 와주세요. 철수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고 미니 냉장고에서 반쯤 먹은 샌드위치를 줬다. 길 잃었어. 조금요 중얼거렸다. 그날 밤 카운터 근처 벤치에서 쉬게 해줬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몸이 쑤셨고 마음은 빈 공터를 돌아보는 그 순간을 반복 재생했다. 여전히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다. 곧 웃으며 나타날 거라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철수는 뒤 창고에 먼지 쌓인 침대를 줬다. 기름과 판지 냄새가 났지만 피곤해서 상관없었다. 과자와 물병을 줬다. 지은은 가게를 청소하며 도왔다. 잡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이름이 지은이라고만 말했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부재중 통화도 음성 메시지도 없었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네 번째 날 전화하는 걸 그만뒀다. 어느 오후 뒷방에 일찍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철수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 아직 여기 있어? 16, 17쯤 돼 보이네. 가족이 버린 것 같아. 다시 안 데리러 올 거야. 잠시 침묵. 먹여 살릴 수 없어. 사업이지 쉼터가 아니야.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소리 내어 듣는 게 두려웠다.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 됐다. 원하지 않는다는 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철수가 코를 골 때까지 기다렸다. 남은 샌드위치와 반쯤 찬 물병을 챙겼다.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공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울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번 버린 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겠다.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일 때쯤 발을 느낄 수 없었다. 발걸음마다 고통이 번졌다.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찢어지며 먼지가 상처에 스며들었다. 옷은 축축한 누더기처럼 몸에 달라붙었다. 머리는 엉키고 기름지며 먼지와 공포 냄새가 났다. 아무도 두 번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다. 도시는 시끄럽고 살아있었지만 지은은 투명인간 같았다. 시끄러운 거리 뒤편 슈퍼마켓을 찾았다. 덤스터 근처 벽이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이 있었다. 첫밤, 그곳에 웅크렸다. 쥐들이 지나쳤다. 콘크리트가 온기를 모두 훔쳤다. 추위와 배고픔 사이에서 떠돌았다. 다음 아침, 슈퍼마켓 뒷문 근처에서 기다렸다. 음식을 구걸할 용기가 없었지만 누가 반쯤 먹은 샌드위치나 멍든 사과를 버릴까 기대했다. 대신 행운이 왔다. 따뜻한 눈과 피곤한 손의 여자가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왔다. 지은을 보더니 멈췄다. 괜찮니, 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남은 롤빵이 든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길 아래에 무료 급식소 운영해. 따뜻한 밥 한 끼 필요할 것 같네. 지은은 말없이 따랐다. 그녀 이름은 수진이었다. 급식소는 작았다. 긴 테이블 하나, 거대한 밥솥에 밥과 콩국, 접이의자 몇 개. 음식은 평범했지만 며칠 만에 최고의 맛이었다. 천천히 먹었다. 배가 더 달라고 소리쳤지만 절박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아 지켜봤다. 이름이 뭐야? 지은이요. 그리고 생각 없이 덧붙였다. 18살이에요. 수진은 믿지 않는 듯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오늘 밤 잘 돼 필요하니 또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급식소 뒤 작은 건물로 데려갔다. 안에는 침대, 선풍기, 야은 담요. 원래 창고였어. 별로지만 건조해. 지은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자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도왔다. 바닥을 닦고 냄비를 문지르며 밥을 타지 않게 짓는 법을 배웠다. 수진이 달러 하나를 세 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남편 태호는 조용했지만 친절했다. 기부함에서 낡은 운동화를 가져다 줬다. 크지만 천국 같았다. 아무도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지은은 또 다른 떠돌이 아이일 뿐이었고 그런 아이들은 많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오후 테이블을 닦는데 단추 코트에 클립보드를 든 여자가 들어왔다. 수진의 얼굴이 변했다. 태호에게 속삭이더니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뒷방으로 가. 거기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 그냥 도와주는 애예요. 18살이라고 해요? 신분증 있어요. 여자가 물었다. 없어요. 하지만 착한 애예요. 열심히 해요. 미성년자면 신고해야 해요. 가출 청소년은 누군가의 아이잖아요.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물건을 챙겼다. 담요, 운동화, 반쯤 먹은 그래놀라 바이 그리고 거리로 달아났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돌아가지 않겠다. 상처 주는 장난을 친 가족에게, 버린 사람들에게. 바닥에서 다시 자는 게 나아. 급식소에서 달아난 그날, 지은은 사라졌다.
서울 외곽 작은 모텔에 들어가 데스크 여자에게 말했다. 이름은 지은이에요. 그냥 지은. 그녀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현금만 받고 방을 줬다. 그게 지은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밤이었다. 그 후 유령이 됐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서류 없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저렴한 호텔에서 수건을 접으며 시급 10,000원을 받았다.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쓸며 현금을 챙겼다. 최소한의 말, 눈을 내리깔고 의심 피할 만큼만 미소 지었다. 어떤 밤은 매트리스, 다른 밤은 늦게까지 열린 세탁소 벤치. 한 번은 도서관 청소 도구실에 숨어 그래놀라 발을 쥐고 기도했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새로 시작하는 건 원래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였다. 사람들은 출신이 아니라 제 시간에 오는지, 조용한지, 일을 하는지 봤다. 지은은 그 3가지를 잘했다. 생일엔 베개 속이나 가방에 숨긴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일기를 쓰거나 꿈을 적지 않았다. 뒷장에 한 줄만 그었다. 한선, 한 해 17, 18, 19, 20. 그 해 빵집 청소 후에 작은 초콜릿 컵케이크를 사고 지붕에 앉아 성냥으로 촛불을 켰다. 노래도 가족도 없었지만 침묵과 밤하늘 뿐. 오랜만에 슬프지 않았다. 통제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 밤에 잠이 왔다. 하지만 추운 저녁, 모든 게 변했다. 세탁소에서 옷을 안고 돌아가다 가로등이 깜빡이는 전봇대를 봤다. 거기 테이프로 붙은 전단지. 실종, 김지은 본 적 있나요?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지은이었다. 그 얼굴, 눈, 엉킨 머리. 얼어붙었다. 옷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래의 마지막 목격 시 17세. 가족 여행 중 실종. 발견 시 이 번호로. 가족이 그리워합니다. 그리워? 웃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에 타는 듯한 아픔뿐. 슬픔이 아니라 분노. 그들은 지은을 버렸다. 숲으로 보내며 웃었다. 돌아오지 않았다. 달이 높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 추위만 함께했다. 몇 년 후, 이제 그들이 전단지를 붙인다. 지은이 사라진 척, 아니, 지은은 실종된 게 아니었다. 버려졌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손을 뻗어 전단지를 잡고 찢었다. 인쇄된 미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구겨서 코트 주머니 깊이 넣고 작은 방으로 빨리 걸었다. 루틴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바뀌었다. 그때까지 지은을 잊으려 애썼다. 일자리, 불면의 밤, 새로운 이름 아래 깊이 묻었다. 하지만 이제 전봇대에 나타났다. 누군가 파헤쳤다. 왜 지금 찾는지 몰랐다. 상관없었다. 생존했다. 혼자서. 조각으로 삶을 쌓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은의 것이었다. 그들이 찾으면 버린 그 소녀를 찾지 못할 터였다. 김지은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시작이었다. 테크 분야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그냥 바닥 닦기나 화장실 청소 아닌 일을 원했다. 그렇게 바이트픽스라는 작은 수리점에서 일했다. 깨진 창문, 먼지 쌓인 케이블, 고장난 노트북 선반. 주인 양 씨가 청소와 부품 정리를 시켰다. 최저임금, 현금, 질문 없음.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양 씨가 납땜 도구로 폰을 고치는 걸 봤다. 기계에 사람처럼 말했다. 고객이 죽은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오면
퍼즐처럼 파헤쳤다. 지은은 지켜봤다. 항상. 어느 저녁 양 씨가 국수를 사러 나가자 여자가 울며 들어왔다. 노트북이 고장 나 결혼사진이 사라졌다. 생각 없이 시도했다. 양 씨가 하는 걸 100번 봤다. 따라했다. 파일이 돌아왔다. 여자가 기뻐 울며 2만 원을 줬다. 양 씨가 돌아와 눈썹을 치켰다. 내가 만졌어? 죄송해요. 그는 툴툴거렸다. 잘했네. 그 후 천천히 가르쳤다. 학교 안 간 이유, 부모 물음 없음. 코드 읽기, 로직 보드 수리, 간단 프로그램 쓰기. 지은은 빨리 배웠다. 양 씨가 예상 못할 만큼. 너 머리가 와이어 같아. 구부러지지만 안 부러지네. 다음 3년 모든 걸 배웠다. 싸게 살고 뒤방에서 자며 여유 시간에 공부했다. 오픈소스 코드 읽으며 눈이 아플 때까지. 보안 취약점,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터치 심리 배웠다. 그러다 앱을 만들었다. 돈 때문 아니었다. 지은의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할 걸 만들고 싶었다. 혼자 걷는 여성 위한 안전앱, 오프라인에서도 작동. 한 번 탭으로 암호화 위치 신호 보내기. 비질이라고 불렀다. 작은 포럼에 올렸다. 수백 다운로드 기대. 폭발했다. 첫 달 수천, 다음 수만. 뉴스 블로그가 썼다. 안전단체가 공유. 경찰이 워크숍에서 언급. 전화 왔다. 투자자, 테크인, 기자. 누군지 알고 싶어 했다. 패닉했다. 새 이름 만들고 회사 법적 별명 등록, 가상 주소, 음성과 이메일로 말예 지은은 생존 이상이었다. 뭔가 만들었다. 25세, 자기 아파트. 고층 콘도, 부드러운 회색 벽, 책과 식물 선반. 가족 사진 없음, 상기 없음, 평화뿐. 탈출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아침, 비서가 말했다. 기자예요. 개인적이라고 오 한숨. 이메일 보내라 해. 개인적이라고 고집해요. 판단착오로 5분만 그가 들어와 마닐라 폴더를 들었다. 중년, 싼 향수, 친절한 얼굴이 불안했다. 앉아 폴더 열고 뭔가 밀었다. 전단지. 김지은 본 적 있나요? 같은 얼굴, 미소. 지은의 미소. 그는 올려봤다. 이게 너니? 오래 봤다. 등골에 차가운 게 기어올랐다. 쑥, 벤, 침묵, 덤스터밤, 찢은 전단지 생각. 눈 맞추고 미소. 아니요, 부드럽게. 그 애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는 깜빡, 망설이다 고개. 전단지 돌려주고 일어났다. 회의 끝, 그는 나갔다. 문 잠그고 오래 서서 숨 쉬었다. 그 소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서울교회 조용한 동네, 김씨 집은 15년 전 그대로. 흰 울타리, 다듬은 울타리, 현관 바람종 하지만 깨끗한 창과 밝은 커튼 뒤 공기가 변했다. 형사 홍 씨가 혜진 맞은편 식탁에 앉았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 따랐다. 컴포즈 하려 했지만 딸 이름 들자 눈이 굳었다. 지은, 혜진이 평평하게. 그 사건을 다시 열어요? 몇 년 만에. 네, 홍 씨가 얇은 폴더 놓으며. 제보 받았어요. 주유소 직원이 맨발에 겁먹은 10대 소녀. 지은 설명 맞아요. 누가 데리러 오기 전에 사라졌어요. 혜진이 비웃었다. 아마 도망쳤겠지? 항상 드라마틱했어. 방 맞은편, 민준이 안락의자에서 짧게 웃었다. 그런 장난도 못 견디네. 어딘가 웨이트리스 하며 우리 탓할 거야. 홍 씨는 웃지 않았다. 폴더 열고 찢긴 전단지 드러냈다. 낡고 구겨진.
이건 2년 전 도시에서 전봇대에서 찍힌 거예요. 원래 수색대 배포한 버전 혜진은 거의 보지 않았지만 홍 씨는 계속 별명 쓰는 사람 추적했어요. 지은 나이와 배경 맞아요. 테크 회사로 이어졌어요. 페이지 두드리며. ARA 시스템, 민준 웃음 멈췄다. 혜진 깜빡. 뭐? 상승 중인 테크 브랜드. 비즐 앱 써봤을 거예요. 바이럴 갔어요. 창립자 비공개, 인터뷰 안 해요. 하지만 타임라인, 위치, 증인으로 멈췄다. 지은일 가능성 높아요. 혜진 턱 굳혔다. 그 애가 회사 세울 만큼 똑똑할 리 없어. 홍 씨가 노려봤다. 15년 혼자 생존할 만큼 똑똑하네요. 일어나 폴더 챙기며. 마지막 쉼터 연락했어요. 다음으로 가요. 홍 씨가 수진과 참모마일티 마시며 작은 주방에 앉았다. 그녀는 늙었지만 눈에 온기가. 지은이 처음 진짜 친절이라고 한 그 온기. 항상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수진이 티 저으며. 말 적고, 일하고, 지켜봤어요. 불꽃 있었어요. 지은이라고 했죠. 홍 씨 물음. 수진 고개. 18비라고.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묻지 말라는 직감. 나쁜 데서 달아났고 마주할 준비 안 됐어요. 강요할 권리 없었죠. 연락 유지했어요? 아니요. 아동 서비스 오기 전에 갔어요. 담요와 반봉지 떡만. 인사 없이 홍 씨 노트 받다. 이름 바꿨어요. 새 삶 쌓았어요. 보호할 이유 있어요? 수진 힘이 미소. 버린 사람들에게 찾기 싫었겠죠? 지은 콘도에서 TV가 깜빡였다. 콜드케이스 실종소녀, 테크 CEO로 의심. ARA 창립자 김지은으로 밝혀질 수 생존한 소녀. 미스터리 풀림 지은 팔짱 끼고 차분하지만 읽기 어려운 얼굴. 비서가 노크. 변호사 부를까요? 지은 머리 흔듦. 아니, 말하게 둬. TV 껐다. 언론에 한마디 안 했다. 인터뷰, 포스트 없음. 침묵이 어떤 성명보다 컸다. 생존자, 역경 이기 나이, 고통을 힘으로 바꾼 버림받은 소녀로 그렸다. 하지만 그들의 게임할 준비 안 됐다. 아직. 유명 때문 아니었다. 진실 때문. 말할 준비되면 단어 하나하나 신중히 고를 거였다. 버린 자들이 마침내 보고 있었다. 복수 원하지 않았다. 정말. 그냥 버린 걸 보게 하고 싶었다. 행사 계획에 몇 달 썼다. 장소는 서울 유리 궁전. 높은 천장, 부드러운 조명, 미래처럼 빛나는 무대. ARA 시스템 축하, 혁신, 안전, 생존. 지은에겐 조용한 심판. 초대장은 검은 봉투, 은색 테두리. 박이름 없음, 금색 ARA 문장. 투자자, 미디어, 테크리더, VIP 4장은 김씨 가족, 혜진, 민준, 은지, 수민. 배송 확인 순간 의자 기대며 도시 스카이라인 봤다. 답신 주소 없음. 필요 없으니까. 밤이 빨리 왔다. 무대 뒤 깊은 에메랄드 드레스 입고 비참는 파도처럼. 머리 핀업, 자세 차분, 손 안정. 먼지 없음, 공포 없음. 비서가 들여다. 그들 왔어요. 고개. 커튼 틈으로 봤다. 엄마 뻣뻣한 은색 드레스, 와인 잔 방패처럼. 민준 배불뚝이, 방 스캔하며 속한 척 은지와 수민 디자이너 가운 차림, 빌린 듯 왜 초대됐는지 모름. 볼룸 빛났다. 샹들리에 별처럼. 흰 장미 테이블마다. 카메라 크루 도름. 스크린 ARA 여정 클립 무음 재생. 테크 생명 구함.
지은 3. 그들 속삭임 봤다. 거의 들릴 듯 테크 회사가 왜 우리 초대. 실수 아냐. 아니, 이곳 봐, 큰 거야, 조명 어두워짐. 음악 변함. 사회자 무대, 비밀 아는 미소. 숙녀 신사 여러분, ARA 시스템 첫 글로벌 갈라에 오신 걸 환영. 오늘 비전가, 생존자, 리더 영의 스포트라이트 하나씩 켜짐. ARA 시스템 창립자이자 CEO 한영 김지은. 방 안 헐떡임. 지은 나섰다. 힐 소리 대리석에 부드럽게. 군중 일어남. 카메라 플래시. 박수. 일부 얼음. 하지만 지은은 그들만 봤다. 혜진 얼굴 창백. 와인잔 기울, 손 떨림. 민준 입 벌림. 수민 은지 속삭임. 은지 유령 본 듯 노려봄. 지은 미소 안함, 울지 않음. 그냥 똑바로, 포이즈, 온전. 강눈 맞추고, 지나감. 그 순간 그들 거 아니었다. 지은 거. 포디엄 올라, 박수 사그라듦. 여기 와주셔서 감사의 목소리 차분 확실. 이 회사는 안전이 특권 아니고 권리라는 믿음에 세워졌어요. 어둠에 홀로 남아 누가 돌아오길 바라는 일 없게 이름 안함 필요 없음. 고통은 파괴하거나 세우죠. 저는 세웠어요. 군중 일부 눈물. 고개. 혜진 여전 얼음. 연설 빨리 끝냄. 인상 주려 아니었다. 사라지지 않았음 보여주려. 변형됐음. 연설 후 무대 군중. 기자, 기부자, 블로거, 악수, 사진, 인용. 하지만 지은 한 눈은 옛 가족 4명에 다가오지 않음. 아직. 구석 서서 지켜봄. 오래 있으면 지은 올까 봐 안 올 거야. 필요한 건 다 가짐. 그들 침묵, 충격, 갑작 깨달음. 버린 소녀가 생존 이상, 도달 못할 누군가 됐음. 카메라 돌아서자 무대 내림. 군중 통과, 속함. 이제 속했으니까. ARA는 회사 이상. 경계, 요새, 증명. 느껴지기 전 느꼈음. 혜진, 민준, 은지, 수민. 빠른 걸음, 힐 클릭, 절박. 보디가드 민수, 차분 넓은 어깨, 위치. 그들 길 막음. 초대 없인 직접 접촉 안 돼요의 혜진 깜빡, 충격. 내 딸이야, 민수 안 움직임. 여전 적용, 지은 천천히 돌아봄. 그들 봄 마침내 혜진 눈 크고 번들. 민준 얼굴 미소와 혼란 사이 꼬임. 은지 수민 뒤, 불확실, 보이기 싫은 듯 지은 각자 봄, 시간 들여. 순간 무게, 묻으려 한 진실 느끼게. 날 버렸어, 낮지만 안정. 이제 누가 머무를지 내가 선택해 혜진 앞으로, 목소리 떨림. 무서웠어. 장난이었어, 그냥 작은 장난.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장난, 반복. 민준 어색 웃음. 얘야, 지은아. 괜찮아 보이네. 봐봐. 잘 됐어. 그 장난이 내 강하게 만들었나 봐. 지은 노려봄. 심박 안 오름. 그 장난이 내 어린 시절 뺏었어. 목소리 차갑 명확. 안전, 신뢰, 집 뺏었어. 거리 밤, 골목잠, 배고픔, 홀로 졌어. 침묵 졌어. 고통 졌어. 혜진 눈물 닦음. 실수했어. 아니 예지은. 선택이었어. 방 조용. 손님 속삭임. 카메라 돌아옴. 상관없음. 필름 찍게. 세상이 진실 따라잡을 때 모습 보게. 민준 물러서며 중얼. 웃기네 하지만 웃지 않음.
이 삶 내 없어서 쌓았어, 지은. 그렇게 유지할게 또 말없이 돌아섬. 뒤 플래시 불꽃처럼. 군중 어딘가 누가 속삭임. 모두 아는 거 버린 가족이 이제 버림받음. 그렇게 버린 소녀가 그들 영원히 도달 못할 여자가 됐다.